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정책 개입에 반기를 들어온 하버드 대학교에게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샌디에고 주택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 행사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결핵 확진자가 발생해 1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긴급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구상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방 분야 관계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 약 4,500명을 한반도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 수준으로 감축안이 시행되면 지금의 85% 정도로 축소되는 셈입니다. 다만 저널은 주한미군 감축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진 않았고 여러 검토안 중 하나로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어느 시점에 무언가 할 것이라며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실제 백악관과 국무부 등은 대북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올 초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안 역시 대북 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기 때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일선 지휘관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현 인도태평양 사령관 역시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선 동맹국이 미국을 갈취해왔다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주한미군 감축을 관세 협상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정책 개입에 반기를 들어온 하버드대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유학생뿐 아니라 교환 방문학자 등의 등록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일방적인 조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놈 장관은 하버드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의 다양성, 형평성 정책 폐기와 입학 관련 학칙 등의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주요 대학을 반 트럼프 정책의 거점으로 보는 시각도 반영돼 있습니다. On campuses that encourage a learning environment as opposed to one of left-wing activism. 이번 결정은 하버드대에 대한 3조 원대의 연방정부 연구자금 지원 중단과 면세 혜택 취소 압박에 이은 초강경 보복 조치입니다. 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하버드대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버드대의 올해 외국인 재학생은 약 6,800명, 비율로는 전체 학생의 약 27%입니다. 이번 조치가 강행되면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굴복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무너뜨린다는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위법성은 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주택가 한가운데로 추락하면서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길은 하늘을 찔렀고 집과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탔습니다. 비행기에는 최대 1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주민 수백 명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지금도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밤하늘에 섬광이 번쩍이더니 순간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주택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오늘 오전 3시 45분쯤 샌디에고 머피 캐년 지역의 주택가에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세스나 550 기종으로 당시 10명 가까운 승객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군용 주택단지입니다. 항공기 연료가 주택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현장에는 주택 15채와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발생한 잔해 더미는 최소 400m 길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직후 50명이 넘는 경찰관이 출동해 주민 100여 명을 인근 고등학교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화염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saw a beam of light and then it was a bigger boom than lightning, which we originally thought it was lightning, but then I opened the door, I see my neighbor's car explode. Stuff is on fire. First thing I do is run upstairs, grab my children, my wife. 항공기는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출발해 샌디에고로 향하던 중으로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야가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as I came in this morning, when I came in this morning at about 4 o'clock, there was very dense fog as we came in. And some of the individuals are here were the same time. It was dense fog throughout the whole plateau that we had up here. We do have a clipped power line behind us. NTSB and FAA are looking into that to see if that was part of the problem as it came in. They will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at as they do the investigation. 조사 결과 추락 직전 항공기에서는 조난 신호나 문제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며 잔해 수습도 진행 중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임시 주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저녁 9시쯤 캐피탈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약혼을 앞두고 있던 젊은 커플 야론 리신스키와 사라린 밀그램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박물관에서는 미국 유대인위원회가 주최한 유대계 젊은 전문직 종사자 교류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용의자는 30살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로 행사 참석자 4명에게 접근한 뒤 그중 2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목격자인 척 행동하며 경찰 도착을 기다리다 체포되는 순간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로드리게스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어디에 버렸는지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Violence against anyone based on their religion is an act of cowardice. It is not an act of a hero. It is the kind of case that we will vigorously pursue. Anti-Semitism will not be tolerated, especially in the nation's capital. Now, we're going to continue to investigate this as a hate crime and a crime of terrorism, and we will add additional charges as the evidence warrants.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은 명백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예이엘 레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전 세계 이스라엘 공간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경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조치에 연방 상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로 환경보호청 EPA가 승인했던 면제 조항 3건이 폐지되면서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2035년 개솔린 차량 신차 판매 금지 정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빈 뉴섬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이번 조치는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휘발유값 인상 논란을 불러온 탄소 규제 정책에 대해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제 정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탄소 연료 기준 강화안으로 갤런당 최대 65센트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은 이 정책이 주정부와 대기자원위원회가 비공개로 추진한 조치라며 서민들에게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규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정유사들이 탄소 크레딧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해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해당 정책으로 인해 2046년까지 연료비가 총 1,62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상당액이 테슬라와 리비안 등 전기차 충전기 운영업체로 흘러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차 역시 무겁고 토크가 커 타이어 마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다며 친환경 효과가 무조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인프라 혜택은 주로 중산층 이상이 누리고 있어 저소득층은 비싼 기름값에도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결핵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세이체미스트 고등학교에서 결핵에 감염된 학생이 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은 감염된 상태로 이달 초 등교했으며 학교 측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학생 116명과 교직원 7명에게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무료 검사는 지난 19일 학교에서 진행됐고 결핵의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7월에 추가 검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학생과 밀접 접촉한 인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기침이나 재채기로 전파되는 결핵의 특성상 추가 감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대응이 미흡하다며 학교 측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결핵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내 결핵 환자의 다수는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고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스콘신주 플래트빌에 위치한 위스콘신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학생은 심리학을 전공한 22살 켈시 마틴과 초등교육 전공의 22살 할리 헬림스로 두 사람 모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월요일 오후 4시쯤 학교 내 윌거스홀 기숙사에서 911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헬림스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마틴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예비 부검 결과 헬름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이 사건을 살해 후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달아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캠퍼스에는 한동안 대피 명령과 출입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플랜트빌 캠퍼스는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으며 대학 측은 이번 주 모든 기말고사를 취소하고 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생된 두 학생은 각각 위스콘신주 벨로이트와 바라브 출신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가 100인의 한인 4명이 선정됐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발표한 LA 탑 100 은행가 명단에 바닐리 한미은행장을 비롯해 하워들리 뉴 옴니뱅크 디렉터, 스티브 문 크롤 인베스트먼트 뱅킹 매니징 디렉터, 라이언박 미즐라히 테파합뱅크 부동산 부문장 등 한인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닐리 행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한미은행의 자산을 55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미국 내 상장은행 중 11명뿐인 여성 CEO로서의 역할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하워들리 디렉터는 소외계층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설계해온 점이 주목받았고, 스티브 문 디렉터는 25년간 크롤에 재직하며 합병 분야를 이끌어온 경험이 인정받았습니다. 라이언 박 부문장은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4천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확장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는 채권 시장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003% 하락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04% 하락,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채권 시장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안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국가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걱정이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장중 나타냈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테슬라가 1.9% 올랐고요. 아마존과 엔비디아도 각각 0.9%, 0.7% 올랐습니다. 반면 감세안의 하원 통과로 정부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로 태양광 관련주들은 동반 약세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솔라에지가 24%나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관세에서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4.5% 이상에서 움직일 때 조정을 면치 못했는데요. 현재 국채 10년물 금리는 4.52%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의 향방도 국채 금리 움직임에 연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온라인 범죄 조직에 의한 인신매매, 납치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얀마 내 사기 조직에 감금됐던 한국인 1명이 구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교당국과 주 태국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인 20대 남성 A씨가 미얀마 미야와지에 있는 중국계 사기 조직에 붙잡혀 보름여간 감금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30일 풀려났습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무역회사에 통역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속아 지난달 14일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이튿날 미얀마로 납치됐고요. 미얀마에서 감금돼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금융사기에 동원됐고 부진한 실적 등을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당국이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주 미얀마 태국 대사관은 태국 미얀마 당국과 공조해 A씨를 구출했는데요. A씨는 미얀마 내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머물다가 지난 20일 태국으로 송환돼 같은 날 밤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는가 하면 바닥을 쓸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주방일은 물론이고 커튼을 치는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수행하는데요.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모든 작업은 단일 신경망으로 수행됐고 사람의 동작을 담은 영상을 통해 로봇이 직접 학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담당자는 3인칭 시점으로 촬영된 인간의 작업 수행 동영상을 로봇이 관찰하고 학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최근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현재는 1인칭 시점으로 촬영된 영상을 학습해 인간의 동작을 모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른바 스탠딩 좌석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이르면 2026년부터 여러 저비용 항공사가 스탠딩 좌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비행시간 2시간 이내인 단거리 노선의 특정 항공편에 제한적으로 도입될 전망인데요. 이 스탠딩 좌석은 승객이 완전히 앉지 않고 기대어 앉는 방식으로 체중의 일부를 발로 분산해 승객의 등을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됐는데요. 좌석 간의 거리는 약 59cm로 보통 항공사들의 이코노미 좌석 간 거리보다 약 13cm 정도 더 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대비 최대 20%까지 승객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스탠딩 좌석을 두고 일각에서는 노예선 좌석이란 비판까지 제기하며 안전성과 승객 인권을 무시한 조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재확인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친윤계 인사들의 당권 제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야합의 길을 가지 않겠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대표 시절 보수 개혁 시도를 짓밟아 놓고 이제와 단일화를 제안하는 건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함을 올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요구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이미 전화 수신을 차단했다며 더 이상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단일화 원천 봉쇄에 나선 첫 배경은 최근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이 꼽힙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기관들의 연합체인 NBS 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정치적 후폭풍을 각오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캠프 이동훈 공보단장은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는데 즉각 친한계에선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건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며 사실상 친윤계를 향한 거친 비판이 나왔습니다. 파면된 대통령 세력이 기생할 수 있는 숙주 역할을 자처할 필요가 없었던 셈입니다. 충분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단일화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드러낸 이 후보는 인천 인하대를 찾아 20대 청년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만나 천안함 자폭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면서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보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는 했지만 40대 총리도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조건까지 에둘러 제시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거부를 선언하자마자 김문수 후보 측은 즉각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체주의 대한민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단일화이고 이게 국민의 여망이라면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한 이준석 후보가 마음을 돌려 지금이라도 논의에 나서달라고 사실상 촉구한 겁니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40대 총리론을 꺼내들었습니다. 40대 같으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또 충분하게 잘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김 후보는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제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의사가 없다는 이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가장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25일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무리해서 압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일화 시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건데 당에서는 당황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단일화 논의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통해 논의를 주고받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주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정치개혁안 발표와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 선언까지 이끌어내면서 중도층 표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한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광명에 외국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기업을 의식한 듯 자신은 대통령이 돼도 계엄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제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4.3을 언급하면서 내란 극복을 외쳤고 경남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겠다면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공약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 제주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주 4.3을 제대로 진상규명했다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도 12.3 비상계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대선을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4.3이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바로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제주를 재생에너지 모범도시로 키우겠다는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경남으로 향한 이 후보는 낙동강 벨트의 요충지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험지로 꼽히는 부산 경남 지역 표심 공략을 위해 중도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께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 뭐 해야죠. 그건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부울경에 순환 교통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무현, 문재인 두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PK 출신 두 대통령의 정통성 계승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기본사회 공약으로 더 확대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4.5일제와 정년 연장, 공공의료 확충 등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에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국가투자펀드나 공공펀드로 일부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통일교 총재인 한학자 씨가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통일교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문제의 샤넬백을 전달받은 걸로 확인된 김 여사의 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출국 금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과정에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라 진행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배우자인 고 문선명 총재의 사망 이후 통일교를 이끌어왔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다른 사건 재판에서 자신이 한학자 총재의 아들 같은 역할을 했다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한 총재를 모시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보내며
통일교의 현안을 전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사업과 유엔 사무국 유치 등 5개 요청 사항을 청탁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여사 선물을 통일교의 자금으로 구입했는지도 살펴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가 건진법사를 거쳐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1,000만 원 안팎의 가방들을 샤넬에 웃돈을 내고 교환해 갔는데 모두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대신해 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비서 역할을 한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 모르게 김 여사 선물을 처분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 전 행정관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과 건진법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측이 여전히 선물과 청탁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한 총재의 출국금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5월 2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